윤빈입니다. 기생충 청정국에서 생태 친화형 항기생충제 개발까지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눈으로만 가볍게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부터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작년에 그 북한의 우물풍선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거의 매일 뉴스에도 나오고 안전 문자로도 올 만큼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었는데요. 저도 여러 뉴스들을 접하다가 북한으로부터 온 우물풍선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수의학 아카데미에 참여를 해서 기생충 관련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 탐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생충 청정국인데요. 이런 우물풍선 사건 같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기생충에 대한 경각심을 그래도 아직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항기생충제, 구충제라고 하겠습니다. 구충제를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직접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현재 기생충 청정국인데요. 당연히 원래부터 청정국이지는 않았습니다. 한 1970년대 저희 부모님 세대 때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도 기생충 감염률이 80%에 달했는데요. 때문에 이 심각성을 느낀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하면서 기생충 질환 예방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학교에서도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기적인 건변도 시행을 하고, 아마 부모님께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기생충 구충제를 직접 나눠주고 이제 정기적으로 집단 투여를 하기도 하면서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기생충 청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생충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나 기대를 했지만, 보시면 한 분분은 이제 둘로 나뉘어져 있고 아래쪽과 위쪽의 상황이 꽤나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기생충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위쪽에서는 기생충이 바글바글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상황이 우물풍선에서 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할 수 있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뉴스들 중에 우물풍선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는 뉴스인데요. 제가 실제로 보고 이제 탐구의 계기가 된 뉴스입니다. 1분이 되지 않는 영상이라서 보시겠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실질적인 우물풍선으로 인한 기생충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기생충이 나온 사건이 있는 만큼 경각심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때문에 이제 항기생충제를 제가 보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이미 구충제가 여러 개가 있고 잘 쓰이고 있을 텐데
뭘 굳이 자꾸 보완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지금까지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구충제인 이버메틴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대단한 게 노벨상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생충을 완벽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생충 가장 큰 문제점. 여기에 이제 그림의 힌트가 조금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친구가 저희가 죽이고 싶은 기생충. 이 친구도 죽지만 옆에 가만히 있던 다른 이제 유익균이나 유익충, 다른 또 다른 이제 여러 생물들까지 함께 죽게 됩니다. 네, 정말 큰 문제점이죠. 저는 이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제 보완을 해서 새로운 이제 생태 친화형 항기생충제를 보완을 한 겁니다. 보완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괜히 옆에 있는 애들까지 죽이지 않고 딱 그 친구만, 저희가 이제 죽이고 싶은 기생충만 딱 죽이려면 그 죽이고 싶은 기생충의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친구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유의 특징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일단 간흡충은 예를 들어서 간흡충은 간흡충 특유의 대사 경로가 있고 편충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백질을 수송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죽이고 싶은 해당하는 기생충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분석을 하면 그 구조를 약점을 삼아서 제가 이렇게 공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애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고 그 기생충만 죽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충제를 만드는 성분도 마늘이나 너트메그 같은 이제 식물 성분을 사용을 하거나 미생물 발효 물질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물질들은 성분이 이제 독성이 좀 낮고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잔류 걱정도 없습니다.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면 잔류가 남아서 피해를 또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잔류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먹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나노 캡슐화된 표적 약물 전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기생충이 있는 환경에서만 특정 pH라든지 장 내에서만 활성화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정 환경에서만 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부작용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낸 식으로 구충제를 보완을 할 수만 있다면 감염된 숙주에서 감염 기생충만을 이제 정밀하게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항기생충제를 사용한 후에도 주변 생태계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나 야생동물, 반려동물에 있어서 이제 방역이나 예방으로도 두루두루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항기생충제를 새롭게 보완을 하고 이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직접 기획 구성원이나 아이디어 원서를 작성을 해서 자문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국바이오협회에 제가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문 요청을 드렸고요. 답변이 오고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번 수정을 거친 다음에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 직접 이제 실제 스타트업으로 실현을 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탐구에서는 이제 저의 간단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창업 아이디어까지 기획을 해보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탐구 과정에서 아까 구충록이랑 구충제 배신이라는 도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여기서 알게 된 사실들로 이제 탐구를 확장해가는 과정이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탐구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런 탐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계, 인간, 동물의 건강을 모두 고려한 원헬스적인 그런 스타트업을 실제로 다시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꼭 직접 실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